안녕하세요, 자바사요입니다. 트랙스가 출시된 지 벌써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약간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건 웬걸 아직도 세상이 온통 트랙스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차가 있었던가 싶어요. 토레스 정도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오랜만에 이례적인 인기입니다. 쉐보레도 대응해야겠죠. 트랙스는 전량 국내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데요. 공장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전 계약 나온 지 한 일주일 만에 거의 13,000여 대 가까이 계약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럴 만한 차야? 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럴 만한 차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저도 몇 년간 자동차 유튜버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신차를 봤지만요. 트랙스는 특히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더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겨서 제가 이 차를 좀 더 오래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트랙스를 타보니까 이 차에 대한 선명도가 더 짙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트랙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웬만하면 트랙스 후회 없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며칠간 좀 더 타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진 않지만 실생활 영역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까지 몽땅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매도 먼저 맞자 아쉬운 점부터 가겠습니다. 이 차의 성능과는 좀 별개로 실제로 타보면서 제가 느낀 약간 아쉽다고 느꼈던 것들인데요. 저는 참고로 풀옵션 시승 차량을 탔습니다. 액티브 모델이죠. 첫째, 락폴딩. 트랙스를 주차장에 딱 세워뒀죠. 키로 딱 차문을 엽니다. 그러면 보통의 차들은 어떻죠? 사이드미러가 쑥 전동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풀옵션 차량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트랙스 이게 안 들어가요. 전동 접이식은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실내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전동식으로 접혔던 게 펼쳐지긴 해요. 근데 이게 시동을 켜거나 차 키를 온오프 할 때 연동돼서 사이드미러를 펼쳐지고 이렇게 닫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차량을 주차하고 나서 내릴 때마다 도어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이드미러를 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으면 알아서 접히는 게 아니란 거죠. 자,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는데요. 혹시 락폴딩이 되는 차를 타다가 트랙스로 바꾸신다? 이러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쉐보레 차들이 사실 이런 락폴딩이 거의 안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건 사제로라도 달아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 있으면 훨씬 편하다니까요. 둘째, 앰비언트 라이트. 소형 SUV는 한 제조사에서 볼 때도 사실 사이즈도 작고 좀 막내의 모델이죠. 플래그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실내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들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XM3 같은 모델도 보면요. 실내에 탔을 때 대시보드를 가리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죠. 물론 깡통엔 안 들어가요. 근데 사양을 높이면, 다시 말해서 풀옵션 정도 가면 이런 거 들어갑니다. 당연히 셀토스 코나에도 다 들어가요. 일단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무드잖아요. 고급 사양이니까 높은 사양에선 장착되는 거죠. 그런데 신형 트랙스는 최고 풀옵션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이게 차량 성능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내가 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돈을 좀 더 줘가지고 깡통 말고 옵션 좀 빵빵한 거 넣었단 말이야.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안 들어간다? 좀 서운합니다. 좀 연인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결국 조명이잖아요. 이 조명의 힘, 조명이 주는 어떤 무드라는 게 있거든. 이 차가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도 하지만요. 야간에 드라이빙할 때 이런 게 또 은은히 빛나는 그 로맨틱한 무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제가 트랙스를 몰면서도 낮에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밤에는 약간 썰렁하더라고요. 여성 오너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것도 사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는요. 잘못 시공하면 싼티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정이 아무래도 좋은데 내가 돈을 아무리 더 내도 이걸 아예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겐 아쉬울 수 있다는 거. 사소한 부분이지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4륜구동과 드라이브 모드. 신형 트랙스는 4륜구동으로 선택을 아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 차급 대비해서 공간감 있게 실내가 여유롭게 나온 차여서 그런지 아마 이 차를 패밀리카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죠.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아이소픽스가 있긴 해요. 그래서 2열에 카시트도 충분히 장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을 태우고 차를 타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4륜구동에 대한 주행 안정성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죠. 물론 4륜이 됐으면 이 뒷좌석 공간은 좀 더 줄어들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남기고 사륜은 포기했을 거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CUV라 불리는 SUV군이잖아요. 그래도 4륜 구동 옵션이 하나 정도 나와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이 쉐보레의 다른 SUV들이 오프로드를 되게 잘 달리잖아요. 그런 본연의 성격은 이 트랙스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드라이브 모드도 아예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어, 나 좀 치고 나가야 돼, 이럴 때 스포츠 모드 사용해주면 그래도 약간은 더 치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트랙스는 당연히 패들 시프트도 따로 없잖아요. 제 시승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차 잘 나가고 주행감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속으로 팍 치는 그런 맛을 조금이라도 더 내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해가지고 그걸 좀 더 양념으로 쳐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었다면 더 좋았긴 했겠죠. 참고로 트레일블레이저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다는 거. 자, 이런 실생활 영역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를 실제로 제 주변에도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매우 가성비가 좋은, 잘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유튜버 5년 넘게 하면서 제가 본 차 중에 손꼽을 만큼 인상적이거든요.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첫째, 국내 특화 옵션. 일단 이런 거는 진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쉐보레 국산차냐고요? 약간 수입차가 걸쳐있지. 완전 수입차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데 그렇다고 완전 국산차라고 하기에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GM이죠. 그 넓은 미국 땅덩이에서 나온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 창원 공장에서 이 차를 생산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이번에 엄청 신경 썼어요. 한국에만 들어가는 한국 시장 특화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오토홀드 기능이에요. 차량 정차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해줘서 차가 멈췄을 때 우리가 계속 발로 그거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도 되는 거. 요거 있는 차 타보고 적응하시다 보면요, 되게 편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심이 꽉 막힌 상황에서 시내에서 특히 이 오토홀드가 빛을 발합니다. 자,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을 돕는 이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트랙스에만 들어간다는 거. 글로벌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쉐보레 모델 중에서 최초로 트랙스에 이 오토홀드를 넣은 거죠. 글로벌 내부 이 본사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한국 시장에 맞는 옵션을 넣자라는 게 논의됐었다.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해가지고 아무튼 차량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요거는 정말 길이길이 칭찬받아야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내의 다른 수입차 관계자분들이 이런 것 좀 많이 보고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안전사양 기본기,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에어백,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고. 자, 이런 안전사양 차량을 운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할 의미가 사실 없죠. 이런 안전사양과 더불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들, 예를 들면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이런 것들이 탑재가 당연히 되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이게 없으면 사실 최신차라고 하기도 민망해. 근데 이번 신형 트랙스에는 이게 깡통 모델에도 들어가죠. 중요한 게 이게 들어가서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현대 기아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깡통 가격은 괜찮아. 근데 거기에 결국 이 기본기가 되는 안전사양 넣으려고 하면 막 100만 원 이렇게 추가되거든요. 그럼 그 깡통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닌 거지. 쉐보레는 그런 장난을 일단 치지 않았어요. 깡통이니까 아쉬운 옵션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왕이면 깡통보다는 그 위트림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차를 타보니까 차가 되게 좋은 거야. 이게 5년 이상 더 타겠어, 오래 탈 만한 차로 보였어요. 그러면 좀 더 투자를 해도 가치가 있겠다. 굳이 사제 돈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할 바에는 순정으로 약간만 더 높은 트림을 타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만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다른 거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차는 잘 달리면 돼, 그냥 그거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뭐 전혀 상관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로 그냥 보여지는 가격의 차를 살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게 기타 다른 국산차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트랙스만큼은 정말 옵션질의 부작용이 덜한 순수성이 드러나는 가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도 다른 제조사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뭐 다 옵션할 수 있어. 근데 기본 안전사양만큼은 이렇게 포함되어서
트랙스처럼 나오는 문화가 대대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제 시승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랙스 주행감 괜찮습니다. 초고속의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차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생활의 영역에서 충분히 잘 타실 수 있고요. 소형 SUV의 치열한 경쟁 안에서 감히 제가 승차감 1등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차 좋았어요. 비록 1.2 터보 엔진이지만 그것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다운사이징 엔진이 주행감이 괜찮아. 이것도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인 건요. 이게 배기량이 적잖아요. 나름 친환경인 거예요. 제3종 저공해차 혜택 대상 차량이 되죠. 공영주차장 반값이고요. 공항주차장 20에서 50% 사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최대 80%까지 할인이 돼요. 거기다 뭐 혼잡 통행료, 터널 통행료까지 다 감면됩니다. 저공해차로 등록하려면 표지 발급하셔야 되는데요. 각 지역의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고요. 뭐 등록할 때 인증비 따로 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등록 가능하세요. 공짜로 등록해놓고 꿀 할인들 받아가고 이건 너무 매력적이지. 게다가 자동차세도 저렴합니다. 1.5리터 이하의 다목적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출고하고 2년 동안 한 연간 21만 8,218원 정도 내시면 돼요. 복합 연비를 뭐 최고치 리터당 12.7km 정도로 했을 때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경쟁 모델인 셀토스의 1.6 가솔린 터보로 하면 한 6, 7만 원 정도 연간 더 비싸지고요. 만약에 셀토스 2.0 가솔린으로 간다? 이러면 연간 30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같은 소형 SUV여도 1200cc 배기량을 탑재한 차가 갖는 경제성이란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런 혜택까지 받는 소형 SUV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트랙스의 경쟁력은 더욱더 독보적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또 팩폭 때리는 아쉬운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점들 이렇게 나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진짜로 많이 추천드리는 차, 잘 나온 거 인정하는 차이고요. 저도 이 차를 진짜 살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정도로 가격 대비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차인 건 분명합니다. 아직 제가 신형 트랙스로 누려보지 못한 거 하나 있는데요. 차크닉, 차박을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랙스와 함께하는 차박 요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차박사연과 트랙스가 함께하는 차박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다음 영상들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 막 너무 좋아졌잖아. 그래서 차박사연은 이제 더 바깥으로 나돌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캠린이지만 캠핑도 좀 다니고 차박도 좀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예정이니까 차박서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뵙겠습니다.